본격 민주당 관점 정치 채널 발을정 다스릴지 시작합니다. 조중동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경상자민련의 희망 아니었습니까? 아, 이거 안 되는데요. 자, 아무튼 읽어보죠. 조선일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조선일보 사설. 여 비상초래한 대통령실이 비대위원장 고른다니 하고요. 요 사진 보세요. 윤짜장과 한뚜껑 사진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라는 얘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 읽어봅시다. 국짐의 새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상하고 있다. 의원총회가 열리자 친윤석열계와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한 장관을 모셔오자고 입을 모았다. 한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려는 대통령 뜻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비윤계 의원들은 우리가 국민의힘이냐 용산의 힘이냐고 반발했다. 당내 중진들도 집권당이 대통령 직할부대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분신 같은 한 장관에게 당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장관이 침체에 빠진 여당의 활력을 되찾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역할이다. 후보를 공천하고 선대위를 운영하는 등 선거 실무에 관한 경험도 필요하다. 그런 자리에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현직 장관 신분인 사람이 곧장 뛰어드는 것이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검찰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까지 검사 출신이 맞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생각해야 한다. 한 장관 개인의 적합성 여부보다 먼저 따져봐야 할 문제는 대통령 의중에 따라 비대위원장이 결정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고도 벌써 세 번째 비대위를 꾸리게 된 데에는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한동훈에 대한 비토를 명확히 표현하면서 윤짜장도 같이 깠습니다.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오죽하면. 자, 그럼 조선일보만 이런 얘기를 했냐? 아닙니다. 중앙일보도 동아일보도 같이 했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보시죠. 자, 중앙일보가 가장 부드럽게 깠습니다. 이하경 칼럼을 통해서 아는 형님 인사 유감. 물론 내용은 한동훈에 대한 얘기라기보다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비판입니다. 내용 간단히 보면요. 검찰 선배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다. 전문성보다 학연과 근무연을 중시하는 아는 형님 인사가 되풀이된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헌법 1조의 민주공화국 정신과 충돌한다. 인재풀이 좁아져 국가 경쟁력이 약화돼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이런 엄중함을 알면 아는 형님 카드를 남발할 수 없을 것이다. 아는 형님 김홍일이 안 된다면 아는 동생 한동훈도 당연히 안 되겠죠. 중앙일보가 제일 약하게 돌려서 한동훈을 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동아일보 사설. 여당 수직적 당정관계에 못 고치면 어떤 비대위도 도루묵.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비대위원장 후보들은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고 국민의힘은 중구난방식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측근 인사들이래 봤자 한동훈 그리고 원희룡이죠. 하지만 원희룡보다는 최근 한동훈으로 기울고 있으니까요. 이 사설은 한동훈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간 국민의힘이 다수 야당과의 협치는 등한시하며 대통령실 엄호에만 매달린 결과가 지금의 위기를 불렀다. 이번에 김 전 대표가 물러난 것도 윤심의 작동 결과라는 얘기가 파다한 상황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용산의 신호만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다. 결국 모든 변화는 윤 대통령에게서 시작돼야 한다. 대통령실은 거듭 당무 불개입 원칙을 강조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비대위 구성에서 어떤 윤심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지 않는 한 위기의 타겟은 난망일 것이다. 그러니까 제목은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했더라도요. 결국 윤심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윤심은 누굽니까? 한동훈입니다. 이 사설에 한동훈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박상훈 정치부 차장도 대통령에게 쓴소리 못하면 세 번째 비대위의 민심 외면이란 글을 썼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국짐애들 발작하는 김웅 의원의 얘기도 실었습니다. 당이 용산 이중대 역할을 해서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윤석열 아바타 비대위원장이 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병수 의원은 대통령이 전능한 분이 아니다. 실수나 잘못되는 길이 있으면 설득하고 안 되면 과감하게 할 말하는 비대위원장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박훈상이란 인간도 결국은 한동훈 안 된다라는 얘기를 김웅 의원의 입을 빌어서 하고 있습니다. 국짐의 윤석열 따까리들이야 내시들이니까
한동훈 옹립해서 새로운 줄에 대보겠다 뭐 이런 의지가 강하니까 한동훈을 밀어붙이겠지만 적어도 조중동은 아는 거죠. 얘네 했다 폭망한다. 국짐의 윤짜장 따까리들과 조선일보의 이익이 달라지는 시점이 됐습니다. 이제 누가 힘이 더 센가 힘겨루기가 시작된 게 아닌가. 우리 윤짜장은 아직 조선일보의 무서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도 압수수색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재밌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한동훈 당원 지지자가 원치 않으면 비대위원장 국힘 입당 안 한다는 입장. 이거 쫄아서 도망가는 겁니까? 아니면 삐진 겁니까? 얍삽한. 물론 이제 본인의 얘기는 아니고요. 이 여권 핵심 관계자 입을 빌어서 동아일보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해석을 여권 핵심 관계자가 변호를 해줬죠. 이거 쫄아서 그런 거 아니다. 쫄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한장관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되는 셈. 이게 뭐 방어를 해준 것 같지가 않은데요. 쫄아서 도망간 거잖아요. 책임지기 싫어서. 정말 얍삽하단 말입니다. 저는 이 기사 보니까 뭐가 떠올랐냐면 이거 아시죠? 검사였던 이현주 변호사의 증언. 이분입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서울대학교 다닐 때 한동훈이 오더니 얘들아 나는 강남 8학군 출신이야. 그렇지만 나에게 너무 거리감 느끼지 않았으면 해. 라고 말해서 모두가 그 이후로 엄청나게 거리감을 느꼈다. 이런 독특한 자기 세계관을 갖고 있는 한동훈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쫄렸거나 아니면 삐졌거나. 왕자님이에요. 왕자님. 아주 열렬한 환호와 지지로 자신을 추대해줘야 내가 한번 가기는 해볼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지 주제를 알아야죠. 김건희 카톡 집사였으면서 무슨 자기 상관 부인과 몇백 번의 카톡을 날립니까? 바람핍니까? 하긴 바람은 절대 피실 리가 없죠. 한동훈 와이프가 걔도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김건희보단 낫더만. 근데 좀 아쉽네요. 조중동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고 나오니까. 왜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꽃놀이패 아닙니까? 국민의 7에서 10%는 여전히 한동훈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아는 사람들은 윤석열 따까리로밖에 모릅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나오면 또 검사야. 검찰공화국 혼내줘야 되겠다. 윤석열 같이 혼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70%가 민주당의 표를 찍어줄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중동은 그걸 알지만 지금은 조중동과 윤석열 따까리들의 이익이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두 쓰레기 세력들의 악의 다툼을 팝콘 먹으면서 즐겁게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동훈 제발 비대위원장으로 와주시길 바라며 방송 마치겠습니다. 한동훈 화이팅!